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쉽게 배우는 일러스트레이터 2020 기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기본 도형 툴과 안내선을 꺼내서 정확하게 작업하는 방법하고 기본 단축키하고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여기 있는 기본 도형들 두 가지 알아봤죠? 자, 이 도형들을 아예 꺼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측에 보면 막대가 하나 나오죠? 자, 이걸 눌러주면 도형이 아예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눌렀을 때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사각형부터 한번 볼까요? 자, 클릭, 드래그해서 사각형 그리는 건 저번 시간에 배웠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건 라운디드 사각형이 되겠습니다. 코너가 라운드가 되죠. 그 다음 원입니다. 자, 원 드래그, 쉬프트로 정원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 요것은 이렇게 다각형 모양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요것은 별. 자, 요것은 뭐 빛이 비치는 모양인데 이거는 아직은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툴들이 있는데, 자, 지금 이 사각형과 이 라운드 사각형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각형도 라운드 사각형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바운딩 박스 안쪽으로 보면 동그라미 버튼 두 개가 겹쳐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마우스를 거기다 얹으시면 여기 이 선택 툴이 돼 있어야 되죠. 자, 마우스를 얹으시면 어때요? 화살표 옆에 호 모양이 나오죠. 라운드 호. 그죠? 자, 이걸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면 이런 식으로 코너를 라운드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라운드 사각형도 뒤쪽으로 드래그해서 렉탱글하고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네요. 그러니까 뭐 사실 큰 의미는 없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또 눌러보시면 여기도 붙어 있네요. 라운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모든 각진 도형에는 전부 여기 있는 라운드 시켜주는 기능이 다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별은 각이진 게 아니고 아예 뾰족하잖아요. 이거는 없지만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붙어 있어요. 자, 그 다음 작업을 하다 보면 정확한 사이즈의 도형을 그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꺼내놨는데 어떻게 그렸죠? 그냥 드래그 했죠. 이거는 한계가 있죠. 우리가 정확한 사이즈를 만들 수 없어요. 정확한 사이즈를 만들 때는 이 도형 툴을 선택을 하고요. 클릭을 하고 이 바닥에다가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자, 정확히 사이즈를 넣을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픽셀이 단위예요. 자, 저는 밀리미터나 센티미터로 하고 싶은데 픽셀이 단위죠.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파일을 처음에 뉴를 만들 때 뭘 기준으로 했죠? 웹을 기준으로 했어요. 웹에서 커먼으로 했어요. 이게 1366 곱하기 768 픽셀이죠. 여기 보시면 픽셀로 나오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단위가 픽셀이 기준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프린트를 눌러서 레터 사이즈로 한번 열어볼까요? 크리에이트. 레터는 단위가 뭐예요? 밀리미터. 그렇죠? 여기도 밀리미터라고 써있죠? 자, 크리에이트 합니다. 레터지는 더 기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자, 여기에다가 여기 있는 도형 툴로 클릭해 줍니다. 자, 단위가 뭐로 나오죠? 58.2083으로 나오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사이즈 입력을 해줄 수가 있다. 여기서 50mm, 아래도 50mm다. 그러면 OK 해주면 정확히 50mm 사이즈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은 여기 있는 라운디드 렉탱글이나 엘립스 툴 전부 마찬가지가 됩니다. 엘립스 툴도 클릭을 해주면 자, 가로와 세로 길이, 그죠? 이거 타원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위드와 하이트 값이 틀려지면 라운드 타원이 나오죠. 요거는 뭐 50, 여기는 60을 줬어요. 오케이.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은 각이 생기네요. 자, 면이 있습니다. 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린 거를 보시면 이게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죠? 예, 육각형이 되겠죠. 자, 이 육각형을 정확하게 만들려면 클릭을 하시고요. 자, 면 사이드를 바꿀 수도 있네요. 나는 팔각형으로 만들어야겠다. 8 집어넣으시고 레디우스는 뭘까요? 자, 여러분들이 육각형 이런 걸 그리셨을 때 이렇게 모양이 조금 이상하죠? 그때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되겠습니다. 전부 같죠? 꼭지점까지의 거리는 모두 같아요. 그죠? 예, 이 거리를 자, 여기 있는 레디우스로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레디우스를 예를 들어 50을 줬다. 그러면 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얘도 50인데 얘도 50인데 왜 얘는 클까요? 레디우스는 반지름이죠. 반지름. 지름이 아닙니다. 자, 이 사각형은 여기서부터 요까지지만 이 다각형은 레디우스니까 여기서부터 요까지 거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딱 놓으시면 여기서 요까지 거리가 여기서 이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좀 더 다양하게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별은 클릭을 해주시면 레디우스 1과 2 뾰족한 바깥쪽과 안쪽에 이게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50 주고 안쪽에 30 줬어요. 그 다음에 자, 별 꼭지점도 좀 늘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7개, 8개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앙까지는 30, 여기서 꼭지점까지는 50, 그 다음에 꼭지점이 몇 개예요? 8개. 이런 별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 도형하고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자세히 그리는 방법, 정확히 그리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 도형을 이렇게 그렸는데 아주 세밀하게 작업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러면 얘를 확대를 해서 그려야 되겠죠. 이거 작으면 안 보이니까요. 그죠? 자, 그럴 때는 여기 있는 돋보기 툴을 이용합니다. 줌 툴이라고 합니다. 자, 이 줌 툴을 이용을 하면 클릭, 드래그 하면 커지고요. 클릭, 이렇게 하면 또 축소가 되겠고요. 이렇게. 자, 이 마우스가 클릭한 상태에서 손을 떼지 않고 드래그를 어느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 바뀌죠. 우측 확대, 좌측 축소, 위아래는 안 되고요. 아니면 클릭. 그렇죠? 축소할 때는 Alt 키 있죠? 키보드 Alt 키를 누르시면 안에 있는 돋보기 모양이 축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축소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도화지를 이렇게 막 확대해서 또 작업하고 이렇게 축소해서 작업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이거를 밑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이거를 이제 중간에 놓고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요? 이거 그때마다 움직이나요? 아니죠. 자, 여기 보면 손바닥 툴 있죠. 자, 이 핸드 툴로 드래그해서 딱 갖다 놓으면 됩니다. 문제는 할 때마다 손바닥 툴 움직이고 또 가서 선택하고 안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어떤 툴을 이용을 하실 때든 키보드에 있는 스페이스를 누르면 바로 손바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아마도 여러분이 작업을 할 때 제일 많이 쓰이는 툴이 이 손바닥 툴이 될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이렇게 확대를 해서 여기 작업하다가 막 이쪽도 작업하고 아래쪽도 해야 되는데, 자, 그럴 때는 얼른 왔다 갔다 해줄 수가 있어야죠. 이거는 무조건 외우시는 거예요. 스페이스바, 단축키, 손바닥 툴. 자, 그 다음에 확대 축소할 때도 여기 단축키를 이용하면 조금 편합니다. 이 돋보기로 할 때는 뭐가 편리하냐면 내가 원하는 구역만 드래그해서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또는 여기만 확대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장점이 있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키우실 때는 구태여 돋보기를 가지 않으셔도, 자, 키보드에 컨트롤 누르시고요. 자, 백스페이스 바 있죠. F11 버튼 바로 아래 보면 백스페이스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플러스 버튼 누르면 확대. 그 다음 그 옆에 마이너스 누르면 축소. 이렇게 확대 축소를 해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실 땐 이렇게 이용하시는데 작업을 하시다 보면 전체적인 것보다는 이 줌 툴을 더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그럴 때는 줌 툴을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줌 툴에 있는 단축키 Z 외우세요. 이거 예, 요거 자 어떤 툴이 선택돼 있던 간에 Z만 누르면 돋보기가 나오죠. 그럼 얼른 확대하게 됩니다. 단점은 이렇게 해서 원래로 돌아갈 수가 없죠. 그렇죠. 예, 다시 돌아가려면 그 툴은 외우셔야죠. V 이 두 개는 외우세요. Z와 V 그 다음에 이거는 스페이스바입니다. 이거는 아예 그 툴이 선택되는 거잖아요. H를 누르면 이거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스페이스 누르면 되니까. 하지만 요거와 요거는 외워두도록 하십시오. 예, 돋보기로 다른 거 작업할 때 돋보기 또 가려면 굉장히 짜증납니다. 그러니까 Z 누르시고 얼른 확대해서 작업하시다가 자 항상 기본 툴 선택 툴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작업하시고 선택 툴 V 가셔서 또 작업하시고 스페이스바로 움직이시고 그 다음에 자 원래대로 딱 여기에 도화지가 화면에 딱 들어맞게끔 할 때는 손바닥 툴 더블 클릭을 하시면 딱 들어맞게 됩니다. 자 지금 많이 배웠네요. 그죠? 예, 이거 단축키 이거 단축키 이거 단축키 또 여기에 딱 피트 시키는 기능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은 이번 시간에 한 거는 세상 없어도 다 외우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좀 더 다른 걸 한번 볼게요. 저는 이 마우스로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제가 단축키를 누르면 제가 무슨 툴을 선택하는지 헷갈리니까 제가 왔다 갔다 쓰는 거니까 여러분은 외워서 쓰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가 있습니다. 자, 뷰에 가시면 룰러라고 있어요. 자, 여기 룰러 있죠. 자, 여기 룰러에 가시면 쇼 룰러라고 있습니다. 쇼 룰러 해보세요. 그러면 자, 이 도화지의 상단과 좌측에 자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자가 나오면 쭉 확대를 해보면요. 자, 이 도화지의 좌측 상단 꼭지점 부분이 0과 0이 되는 겁니다. 기준점이 여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자, 이 도화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도화지의 사이즈가 여기에 자로 다 표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도화지를 단위를 뭐로 줬죠? 밀리미터로 줬죠. 그럼 이건 뭐예요? 자, 이건 밀리미터예요. 밀리미터, 2밀리미터, 4밀리미터, 6밀리미터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줄이면 자, 이쪽으로 가시면요. 215 대충 215mm가 되겠죠. 10mm, 5mm, 5mm 그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1mm예요. 1cm가 아닙니다. 0부터 1mm까지 0.1, 0.2, 0.3, 0.4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아주 정교하게 그리게 되겠죠. 자,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일러스트레이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주 정확하게 작업해야 되는 그런 수치나 이런 것도 다 작업을 쓰이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정밀하게도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정확하게 5mm 부분과 5mm와 5mm에 정확하게 자 사각형을 꼭지점으로 그려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자 선택 툴로 여기 자 있죠? 자 중간에 아무 공간이나 누르세요. 클릭 드래그 하면 점선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쪽에 보시게 되면 5라고 있잖아요. 5 거기에 보이시죠? 예. 자 여기에다가 딱 얹어 주시면 정확히 5mm의 가이드선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도 정확하게 딱 얹어줍니다. 자, 그러면 5mm, 5mm의 가이드선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사각형으로 코너 부분부터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가서 정확하게 그려야 되는데 여기에 제가 얹었다고 장담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한도 끝도 없이 확대해야 되죠. 자, 그래서 정확히 여기서부터 그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자, 스냅 기능을 쓰는데 예전에는 이 가이드선에 탁탁 스냅되는 기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필요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뷰에 가시게 되면 스마트 가이드라는 이 기능 때문에 이 기능이 없어졌어요. 이 스마트 가이드는 자, 선택을 해볼게요.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턱
자, 여기 뭔가 점이 하나 생기는 거 보이십니까? 예, 근처에 갔어요. 그리고서 딱 해서 그리시게 되면 정확히 딱 들어맞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스마트 가이드는 또 무슨 기능이 있냐면, 자, 이렇게 두 개를 그려놨어요. 그래서 자, 이쪽에 딱 맞추거나 중앙에 딱 맞추거나 이런 거를 해야 되겠어요. 그럴 때 자, 여기 있는 걸 들고 움직이면, 자, 여기 선 보이시나요? 빨간색 선 나왔죠? 자, 어딘가에 딱 맞게 되면 가이드선이 저절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이렇게.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위쪽 사각형의 중앙과 이 사각형의 왼쪽 끝부분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 마주칠 때마다 이런 안내선이 나와서 굉장히 편리하게 작업을 합니다. 우리가 도형들을 놓을 때 이렇게 그리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배운 게 Shift 눌러서 직선으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 스마트 가이드를 키면 Shift 누를 필요도 없이 어때요? 이 원래 있던 도형과 지금 내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중앙선이 지금 딱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그대로 움직이면 중앙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뷰에 있는 스마트 가이드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꼭 켜놓고 쓰세요. 근데 만약에 저는 여기에 딱 놓는 게 아니고 약간만 어긋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스냅이 되기 때문에 근처에 가면 이게 붙어버려요. 이렇게 턱턱. 이때는 안 되겠죠. 이때는 잠시 꺼놓는 거죠. 꺼놓고 잡고 움직이면 내가 정확하게 약간 어긋나게라도 그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해보면 그렇죠? 그런데 스마트 가이드를 켜버리게 되면 근처에 가면 이게 붙어버리기 때문에 약간만 뛸 수가 없어요. 근처에 가면 이렇게 붙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 불편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그때 맞는 기능을 이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평상시 때는 되도록이면 스마트 가이드 켜놓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안내선을 가이드선을 꺼내놨더니 이게 불편해요. 이렇게 움직여야겠어요. 위쪽은 너무 위로 붙어서 중앙에다 움직여야 되겠는데, 자, 움직일 때 어떻게 했어요? 저 지금 그냥 들고 움직였죠? 일러스트레이터는 이 가이드선도 물체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물체이기 때문에 그냥 들고 이렇게 움직이면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고요. 필요 없으면 선택하세요. 똑같이. 색이 바뀌었죠? 그죠? 그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집니다. 당연히 여기 있는 물체들도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지는 거예요. 키보드. 자, 이렇게 해서 지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선택을 했고, 자, 그 다음 이제 여기다 도형을 뭘 하나 그렸는데, 문제가 이거 두 개를 선택해야 돼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가이드선이 같이 움직여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물체로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물체로 인식하니까 이런 도형으로 움직일 때 이 가이드선까지 같이 움직여 버려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선을 딱 꺼내놓고 필요 없을 때는 지우겠지만 계속 필요하고 꺼내놔야 되는 상태인데 선택이 돼서 불편해요. 그때는 뷰에 가시면, 자, 여기다 보이는 것들을 전부 뷰로 가시면 돼요. 보시면 가이드라고 있죠. 여기 가이드에 보시면 하이드가 있어요. 가려줄 수 있고요. 잠시 가려서 안 보이게 할 수 있고요. 가이드가 많이 나오면 막 정신없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잠시 가려놓을 수도 있고, 여기서 락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락 가이드를 해주면 더 이상 선택되지도 않고 움직일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예 딱 바닥에 고정된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이용을 하고, 이제 더 이상 쓸모없다, 다 지워버려야겠다, 그럼 일일이 다 선택해서 딜리트 하려면 귀찮으니까, 자, 뷰에 가셔서 또 가이드 들어갑니다. 그래서 클리어 가이드 해버리면 지워지죠. 언락 가이드 하면 락 걸린 거 풀리는 거예요. 다시 선택되죠. 그 다음에 또 필요 없으면 여기서 클리어 가이드를 해주시면 싹 다 지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툴들, 그 다음에 단축키, 기능들, 가이드, 스마트 가이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